I repent nothing, no matter how long we have to walk. 가장 불쾌하고 끔찍한 인간을 그려내는 영화 살인마 재계집. 지금부터 그 속에 담긴 5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잭은 기술공으로 살아가지만 건축에 대한 꿈을 품고 사는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부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의 효율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건축에 대한 그의 애정이 느껴지죠. 문제는 이 애정 어린 설명이 그가 저지른 살인과 결부되는 순간부터 기이한 궤변으로 돌변한다는 겁니다. 건축 자재가 지닌 고유한 의지를 살린 건축물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며 둔기로 여자를 내려쳐 살해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식으로 말이죠. 살인과 건축의 과정을 등치시키며 그 과정에 활용되는 기술에 예술적인 혼이 있다고 강변하는 잭의 태도는 한낱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옥의 안내자 버지의 말처럼 편리할 뿐 하나같이 형편없는 말이죠. 이 대목에서 주목할 부분은 잭이 고딕 양식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언급한 자재를 적게 쓰는 기술입니다. 이 특징이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고딕 양식을 활용한 건축 과정이 그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잭의 말처럼 고딕 양식은 재료를 적게 쓰면서 더 높고 튼튼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짓고자 하는 건물을 잭이 쌓고자 하는 살인의 명분이라 생각해 본다면 자재 절감이라는 특징은 인과성의 생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재의 양이 줄어도 완전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납득할 수 있는 살해 동기가 몇 개 빠지더라도 자신이 저지른 살인에 큰 허점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잭이 고딕 양식을 그토록 예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의 인과관계가 엉성하더라도 자신의 논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존재라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화는 초반부터 잭의 말이 허울 좋은 예술의 껍데기를 빌린 궤변이라는 걸 암시하며 그가 털어놓는 이야기의 어두운 내면을 들여다보게끔 만듭니다. 영화에서 잭은 강박증이 심한 인물입니다.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으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죠. 그의 강박증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에도 어김없이 적용되죠. 그가 털어놓은 살인 중 몇몇은 타인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충동적인 살인입니다. 자신을 낮잡아 보거나 문전박대하며 의심하는 등 불친절한 태도를 드러내는 걸 참을 수 없던 겁니다. 타인에게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강박, 그 강박이 훼손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열등감, 그렇게 잭에게의 열등감은 살인을 저지를 만한 명분으로 자리매김한 채 그를 끊임없는 살인의 덫으로 빠뜨립니다. 여기서 잭이 강박증 환자라는 걸 감안하면 그가 연쇄적으로 살인을 이어간 이유를 조금이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 바라보는 강박증 환자는 불확실성이 가득한 자연의 섭리보단 자신의 의지대로 모든 걸 조종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합니다. 무엇이든 내 맘대로 조종하는 걸 인간관계에 대입하면 방법은 살인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살아있는 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진 않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잭은 자신의 원칙과 가치관을 건드리는 존재들을 모두 제거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렇게 잭은 수차례 살인과 은폐에 성공하면서 살인만이 자의식을 완전하게 발현할 수 있는 방식이라 여기게 됩니다. 이후 냉동창고에서 시체들을 재료로 삼아 집을 만드는 잭의 모습에서 타인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방식대로 재단할 수 있다고 믿는 그의 위험한 발상을 엿볼 수 있죠. 정리해보자면 그의 강박과 열등감은 타인의 정신과 육체의 모든 걸 지배해야만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무서운 기폭제로 작용한 겁니다. 잭의 살인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릅니다. 마치 호랑이가 양을 잡아먹듯 여성과 아이 같은 존재를 쫓고 죽이기를 반복하죠. 그리고 희생되는 존재는 예술 안에서 영생할 수 있다며 자신의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육신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난도질하고 전시하는 모습은 그가 인간이란 존재를 얼마나 단편적으로 바라보고 다루는지를 보여주죠. 잭이 약자를 상대로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모습은 라스 폰트리에가 이전 작품들에서 보여준 주제의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안티크라이스트, 멜랑콜리아, ним포매니악 등에선
진취적인 여성들이 고루한 성관념에 저항하며 남성 중심주의를 과감하게 전복시켰습니다. 하지만 살인마 재계집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무기력하고 아둔한 존재처럼 그려집니다. 재계 방식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육신마저 전리품처럼 다뤄지며 마지막 인간다움마저 챙길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죠. 특히 네 번째 살인에서 잭이 심플의 가슴을 도려내는 장면은 안티크라이스트에서 여자가 자신의 음액을 직접 도려내는 장면과 대비됩니다. 여자가 음액을 스스로 도려낸다는 건 쾌락에 사로잡힌 자신을 단죄하겠다는 자유의지를 상징하지만 남자에 의해 가슴이 잘린다는 건 철저하게 위압적인 폭력의 증거이자 그로 인해 무너진 여성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잭은 심플을 죽이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Why is it always the man's fault? 얼핏 불만 섞인 소리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엔 잭이 남성이 여성보다 힘적 우위에 서왔던 인류의 역사를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예술의 근간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숭고한 예술을 위한 이치라 생각하는 그에게 여성이란 존재가 희생되는 건 약육강식의 이치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사냥이 끝나면 먹이의 육체가 전리품이 되듯 잭도 살인을 저지른 후 여성의 시체를 전리품처럼 보관하거나 제멋대로 훼손하죠. 이런 과정을 수차례나 반복하면서도 잭은 죄의식을 느끼는 대신 스스로 완전한 예술을 구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영화는 강자가 약자의 목숨을 취하고 약자의 육신을 전리품처럼 다루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며 일말의 도덕성마저 거세해버린 자의 자아도취가 얼마나 고약한지를 조명합니다. 영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집입니다. 잭은 틈날 때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집을 짓고자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집을 짓는 과정이 지루하기 때문이죠. 잭이 건축 도안을 그리고 집을 짓는 모습을 보면 생각보다 평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화려한 수사를 덧붙이며 예술의 본질을 강변하는 그의 모습과 상당히 대비될 만큼 말이죠. 재료도 특별할 게 없고 모양새도 특별할 게 없으니 잭의 열정은 금방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버지의 말처럼 잭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라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기성의 재료와 방식으로 집을 짓지 못한 그가 마침내 완성하는 집은 바로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시체로 만든 집입니다. 단순한 모양의 집이지만 시체들의 형상이 선명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기괴하게 다가오죠. 앞서 잭은 기술공으로 살아가지만 건축가의 꿈은 놓지 않았다고 말했었습니다. 기술공은 현존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일이지만 건축가는 자신의 철학과 아이디어를 더해 세상에 없는 건물을 만들 수도 있는 직업이죠. 사실 잭은 언제든지 자신이 허물었던 집들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기술적인 난관에 봉착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잭에게 중요했던 건 집의 모양보다도 집을 짓는 재료였던 겁니다. 사람을 재료로 사용한 집이라는 건 오직 자신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일 테니 말이죠. 이렇듯 죽기 직전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피해자들의 얼굴마저 노골적으로 드러낸 집의 모습은 그가 예술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무자비한 과정도 감내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잭에게 생명을 경시하는 악마성마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 싶은 섬뜩함을 선사하죠. 잭은 어린 시절 사진을 현상하며 반전된 영역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를 가리켜 빛의 악마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밝은 빛에 현혹되어 쫓아가면 실상은 어둠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잭의 논리인 셈입니다. 영화 속 빛의 반전은 세상에 존재하는 통념과 정반대로 생각하는 잭의 성격을 상징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빛을 어둠으로 환원하고 그 속에 담긴 악을 예술의 정수로 생각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잭이 놓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빛이 어둠으로 변하면 어둠도 빛으로 반전된다는 것이죠. 잭이 마침내 용암 속으로 추락하는 모습에서도 빛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의 몸을 집어삼키는 용암은 어둠으로, 그리고 남은 공간은 모두 빛으로 변하죠. 마지막까지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지옥이라는 공간조차 제게게는 과분할 만큼 밝은 빛을 머금고 있는 곳이라는 걸 말해주던 말입니다. 결국 마지막 빛의 반전은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반성 대신 빛을 쫓은 자의 악랄한 이중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살인마 재계집은 예술이라는 허울과 화려한 수사로 감추는 인간의 추악한 내면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특유의 염세적인 시선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악마는 죽음 앞에서도 반성을 모르고 그런 존재가 바라보는 세상을 상상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고 말이죠. 지금까지 1인칭 시점이었습니다.